토요일 아침 집무실에 도착한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오페라의 유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최후 통첩이었다. 오페라의 유령은 마지막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했다. 첫째, 오페라의 유령에게 발코니석을 돌려준다. 오페라의 유령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좌석을 항상 공석으로 남겨놓는다. 둘째, 오늘 밤 마르그리트 역은 크리스틴 다이가 맡도록 한다. 카를로타는 몸이 아플 테니 신경 쓰지 않는다. 셋째, 오페라의 유령은 절대적으로 지리 부인의 친절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니 즉시 그 안내원을 부서로 복귀시킨다. 넷째, 드비엔과 폴리니가 그랬듯이 오페라의 유령에게 지급할 급여와 관련된 약정서 내용을 수용하되 문서로 작성하여 지리 부인을 통해 오페라의 유령에게 전달한다. 지급 방식에 관한 문제는 추후 다시 통보한다. 만약 위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오늘 밤 저주받은 극장에서 파우스트 공연을 관람하게 될 것이다. 오페라의 유령이 보낸 최후 통첩을 끝까지 읽은 리샤르가 주먹을 들어 책상을 쾅 하고 내려쳤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리 부인이 다짜고짜 편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지리 부인은 오페라의 유령이 편지를 보냈는데 관장님들을 만나러 가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 두 관장이 지리 부인에게 뭔가 말을 할 거라면서. 그러나 지리 부인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리샤르의 표정이 끔찍하게 변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리샤르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기세였다. 리샤르는 두 손으로 지리 부인을 순식간에 돌려세웠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오른발로 지리 부인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버렸다. 지리 부인은 당연히 그런 모욕을 이제껏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덕분에 지리 부인의 검은색 실크 치마엔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말았다.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던지 지리 부인은 복도로 나온 후에도 한동안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거의 같은 시간 포브르그 생토노레 거리의 작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카를로타에게 오페라의 유령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만일 오늘 밤 카를로타가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그 순간 큰 불행이 닥칠 테니 조심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러나 카를로타는 이런 협박에 주눅들어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사실 크리스틴 다이가 특별 공연에서 대성공을 거두고도 더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한 것은 카를로타가 꾸민 음모 때문이었다. 크리스틴이 준비도 없이 대역으로 나섰다가 대성공을 거둔 것 때문에 카를로타는 크리스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스타로 살아오면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여론을 바꾸고 크리스틴에게 다시는 성공할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펴면서 자기 경쟁자를 숨막히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카를로타는 방금 받은 이상한 편지의 협박에 대해 꽤 깊이 생각해 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를로타는 친구라는 친구는 모두 자기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오늘 밤 공연에서 크리스틴이 짠 계략으로 자신이 협박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장의 객석을 몽땅 자기 숭배자들로 채워서 크리스틴에게 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밤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모두 오페라 극장에 모였다. 그리고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5번 발코니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1막이 무사히 지나갔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유령이 좀 늦나 보다면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극장에 오늘 밤도 만석이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리샤르가 미소를 지으며 몽샤르맹에게 한 곳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객석 중간쯤에 검은 옷을 입은 저속한 차림의 뚱뚱한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 앉은 두 남자도 촌스러운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몽샤르맹이 누구냐고 물었다. 리샤르는 자기 아파트의 여자 관리인과 그녀의 동생과 남편이라고 했다. 리샤르는 자기가 신뢰하는 그 여자에게 당분간 지리 부인의 자리를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그녀에게 리샤르가 표를 줬다고 했다. 공연은 무사히 중반을 넘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카를로타가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관객이 일제히 일어났고 발코니석에 있던 두 관장도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카를로타의 얼굴에 끔찍한 고통이 나타났고 두 눈은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카를로타가 노래하던 곡의 마지막 소절을 끝내고 난 뒤 아직 반쯤 입이 열린 상태에서 가슴을 쭉 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더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한 음도 낼 수 없었다.
그러다 그 입술에서 새어나온 건 끈적거리고 부글거리는 거품과 함께 꾸액하는 소리였다. 여가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그 소리로 인해 극장 안은 온통 흙탕물을 튀겨놓은 듯했다. 정말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카를로타는 아직도 자기의 목과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극장 안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관객들도 무대 위의 단역 가수들도 모두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특히 2층 5번 발코니석에 있던 두 관장에게는 불과 몇 초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나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리샤르와 몽세르맹은 조금 전부터 왠지 유령의 존재가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리샤르는 카를로타에게 계속하라고 목맨 소리로 외쳤다. 극장 안에 웅성거림에 뒤이어 무서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카를로타의 목소리만이 다시 극장 안을 채웠다. 그러나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그녀의 입에서는 또다시 꾸액하는 소리가 시작됐다. 극장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좌석에 다시 털썩 주저앉은 두 관장은 귀에 유령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가 오늘 밤 그녀가 노래하면 샹들리에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천장으로 고개를 들었고 동시에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크기의 샹들리에가 악마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에서 툭 떨어진 샹들리에는 오케스트라석 한가운데 꽂히며 쾅 하고 박살이 났다. 극장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사방에서 도망치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면서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이 사고로 수많은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밤 샹들리에는 생애 처음으로 오페라 극장에 왔던 한 여자의 머리 위에 정통으로 떨어졌다. 그 불행한 여자는 다름 아닌 리샤르의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유령의 안내원이었던 지리 부인을 대신하기로 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